자, 오늘 올해 본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영어 36번, 37번 순서 정하기 하고요. 38번, 39번 삽입 문제 자,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볼게요. 자, 먼저 36번하고 37번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는 건데, 자, 순서를 정하려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돼요. 연결고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연결고리에 해당되는 단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그널, 신호라고 하는데, 이 신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연결사입니다. 이 연결사가 나오면 앞뒤에 연결고리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서는 매칭인데, 짝을 맞추는 겁니다. 자, 지시어나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대신하는지 이걸 짝을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나 또는 대조관계, 관계 파악도 역시 매칭에 해당이 됩니다. 그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모의고사에서 이 순서 문제가 보통 이런 단순한 세부사항, 연결고리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준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요, 중심 내용을 모르면 연결고리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순서 삽입 문제가 연결고리나 또는 단절고리 이런 단서들만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보통 중심 내용까지 이해를 해야 제대로 글의 플로우, 흐름이 이해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지고 있다. 네,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36번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봅시다. We usually think of a clock as a physical thing like an alarm clock or a wristwatch. 자, 첫 번째 문장. think of A as B 하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가 보통 시계 하면 a physical thing, 물리적인 사물, 물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like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고 마치 알람 시계나 아니면 손목 시계와 같이 보통 시계 하면은 자, 물리적인 존재,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일단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 글의 대상은 일단 뭐다? 시계에 관한 이야기다. 시계에 관한. 알겠어? 시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자, 그 다음, 요런 패턴. 자, 우리가 A라는 걸 보통 B라고 생각한다. 자, 요런 표현이 나오면 대부분 근거 없는 생각, 잘못된 생각, 미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But a clock is really a process embodied in a machine, and the nature of that process is repetitive. 자, 역점 나왔고요. 자, 이게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뭐예요? truth, 진실이 되는 거죠. 만약에 36번 문제가 중심 내용 파악 유형, 뭐 제목이라든지 주제 또는 요지 문제였다라고 하면, 자, 두 번째 문장, 자, 이게 주제문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시계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process, 과정이라고. 필자의 의견입니다. 알겠어요? 시계라는 게 물건이 아니라 뭐다? 과정이다. 되게 추상적인 거다. 자, embodied, 과거 분사죠? embodied가 무슨 뜻이에요? body를 만들어주다, 즉 구체화시키다, 구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시 시계라는 게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건이 아니라 뭐다? 과정인데 어떤 과정입니까? 기계 속에서 구현되고 있는 기계 안에서 구체화되는 과정인 거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필자의 생각이에요. 과정인데, 그리고 그 과정의 nature, 여기서 무슨 뜻? 본질이란 뜻이죠. 그지? 그 과정의 본질은 뭐다? 반복적인 것이다. 알겠습니까? 자, 필자는 시계에 대해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물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정인데, 이 과정의 본질은 뭐라고요? 반복적인 거라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indeed, it is almost impossible to think of a clock that does not depend on a repetitive cycle of events. 자, it, 가주어, to think of,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 자,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뭐가? 생각하는 거, 시계, 어떤 시계? 반복적인 사건의 사이클, 순환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모든 시계는 다 반복적인 사건의 순환에 의존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지? 자, 지금 A1 문장은요, 제시문 두 번째 문장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매칭은 됩니다. 매칭은 돼요. 그죠? 자, 시계라는 건 기계 속에 구현된 과정이고 그 과정의 본질은 반복적인 거고 따라서 반복적인 사건의 순환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칭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A2 보겠습니다. 자, the only example that comes to mind readily is a candle marked in hours. 자, 유일한 본보기, 예시인데 어떤 예시죠? 마음속에 쉽게 들어오는 유일한 본보기. 그 어떤 본보기를 얘기하는 거지? 사례를 얘기하는 거지? 반복적인 사건의 순환에 의존하지 하지 않는 시계에 관한 사례겠죠? 자, 이게 시간이 표시된 양초인 것이다. 자, 다시. 자, 이건 뭐에 대한 예시예요? 반복적인 사건의 순환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에 대한 예시인 거죠. 이게 뭐라고요? 시간이 표시된 양초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A3 보겠습니다. But here too. 하지만 여기에서도 there is iteration. 자, iteration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repetition, 반복이란 뜻입니다. 이게 꽤 어려운 단어인데 주석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 정도를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벗이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시간이 표시된 양초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사건의 순환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라고 생각하지만 이 양초에도 뭐가 존재한다? 반복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 알겠습니까? The repeated burning of molecules of wax. 자, molecule은 분자란 뜻이고요. 이 왁스, 밀랍의 분자가 반복된 연소되는 것도 반복이다. So this too is an iterative process, although at first masked. mask, 가리다. 그래서 이 또한 반복적인 과정인 것이죠. 비록 처음에는 가려져 있을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일단 A는 논리적으로 제시문 다음에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정이에요, 미정. 자, 그러면 B1을 보겠습니다. The use of radiocarbon dating is another much larger scale clock that also appears to be like this. 자, 사용. 무슨 사용? radiocarbon dating이라는 것의 사용은 또 다른 하나의 훨씬 더 긴 규모의 시계인데 어떤 시계냐면 이것처럼 보이는 여기서 디스가 가리킨 거 이거 매칭을 잘 시켜야 돼요.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뭐냐?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자, 요겁니다.
다시. 자, A1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건의 반복적인 순환에 의존하지 않는, 반복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계의 첫 번째 사례가 시간이 표시된 양초였는데, 팩트는 사실 얘도 반복되는 시계인 거고, 과정인 거고, 또 다른 예시가 뭐가 있냐면 이것처럼 보이는 게 자, 라디오 카본 데이팅이라는 시계의 사용이야. 그래서 그게 뭐라고 나왔지?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이라고 나왔는데 몰라도 이거를 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A와 B의 선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먼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 다음 B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B 계속 보겠습니다. It seems to yield a smooth timescale, but in fact does not.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라디오 카본 데이팅이 되겠고요. yield가 동사로 쓰이면 타동사로 쓰이면 생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이라는 시계가 마치 부드러운 시간 척도를 생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does not, 그렇지 않다. 여기 does not 뒤에는 생략된 게 뭐냐면 요 말이 생략된 거죠. 얘도 뭐 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반복된 시계에 불과한 것이다. 알겠습니까? The decay of atoms in carbon 14 is repetitive. 자, 탄소 14라는 원자의 부패가 반복적인 거예요. Although on large scale, 대규모로 봤을 때는 it gives the appearance of being continuous.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줄지라도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도 사실은 가만 보면 이게 부패되는 게 반복적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C의 위치를 봅시다. 자, a clock can be almost any process that repeats itself over and over again for an indefinitive period. indefinitive 하면 무한한, 무기한적인 이란 뜻이죠. 시계란 거의 과정인데 어떤 과정입니까? 스스로를 반복하는, 계속해서 무기한적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스스로를 반복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럼 C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두 번째 문장에 대한 재진술에 해당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논리적으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C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 A가 그 뒤에 나오고 또 다른 예시 B가 마지막에 나와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시그널보다도 이 글은 자, 매칭, 이 관계, 자, 요거 특히 여기서 가장 이 문제를 푸느냐 못 푸느냐에 해당되는 자, 갈림길에 해당됐던 게 요 this라는 대명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CAB 4번이 되겠고요. 자, 정답률은 54%니까 자, 어려운 문제였어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겁먹지 마세요. 겁먹지 마시고 자, 차근차근 하면 여러분들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37번 순서 정하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번. Philosophy allows us to ask much broader questions than many other scientific disciplines. 자, discipline이라는 단어 나왔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discipline이라는 단어 처음 봤으면 단어 좀 더 많이 외우셔야 되고요. 영어 공부 좀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discipline.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훈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자, 규율하다 또는 처벌하다. 근데 사실 이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는 기본 의미가 바로 세 번째 의미, 원래 의미가 학문입니다, 학문. 어떤 학문을 의미하는 거냐면 굉장히 엄격한 학문을 의미해요. 엄격한 학문. 알겠어요? 엄격한 학문을 몸으로 공부하는 게 훈련이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엄격한 학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규율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디스플레인 하면 학문, 엄격한 학문을 뜻한다. 그리고 훈련, 규율, 처벌 이런 의미들이 파생된 것이다. 알겠니? 자, 그럼 여기에도 나오는데 interdisciplinary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이런 파생어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discipline이라는 학문이라는 명사, 어근을 중심으로 자, ARY라는 형용사형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disciplinary 하면 훈련의, 규율의, 처벌의, 학문의 이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인턴하는 접두사가 붙게 되면 앞에 자, 인턴은 자, 관계를 뜻하거든요. 네이션은 국가고요. 그러니까 내셔널 하면 자, 국가의 이런 뜻이고 인터내셔널 하면 전 세계적인 국가 간의 이런 뜻이야. 알겠어? 그래서 interdisciplinary 하게 되면 여러 학문 간의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한자로 간학문의 또는 다학문적인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철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자, 철학은요, 허락하는데 우리가 보다 폭넓은 질문을 던지도록 허용합니다. 뭐보다 많은 다른 과학적인 학문들보다. 자, 지금 비교 대상이 뭐가 뭡니까? 철학과 다른 과학 학문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이 훨씬 더 뭐하다? 폭넓은 질문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네. 주어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죠. 자, 일단 allow가 무슨 뜻입니까? 허락하다, 허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목적어가 투부정사도록 주어가 허락한 겁니다. 그 얘기는 주어가 원인, 목적어 투부정사가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까요? 자, 무슨 이야기예요? 자, 다른 그 어떤 학문보다 이 철학이라는 것이 자, 뭐 할 수 있게 한다? 우리가 폭넓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즉, 이 글은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무슨 이야기냐면 철학의 장점에 관한 이야기.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It is capable of looking at the bigger picture and providing important insights into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areas of knowledge. 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당연히 philosophy, 철학이 되겠고요. be capable of ing 하면 자,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be able to 부정사하고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철학은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철학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 볼 수 있죠? The bigger picture.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고요. 철학은 그 어떤 학문보다 더 큰 그림을 보여줄 수 있고, 두 번째, 철학은요, 중요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무엇에 대한 통찰력? 관계. 무슨 관계? 다양한 지식 영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줍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 철학의 장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철학하면 뭐 하죠? 질문을 많이 던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그림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 영역 사이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A1 보겠습니다. A1. 잘 보세요. This means that 이것의 의미는 while philosophy can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oretical concepts and broader ethical questions, it needs to be supplemented by empirical findings and experiments to reach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자, while 설명. 자, while은 기본적으로 A와 B의 동시 동작을 의미합니다. 동시 동작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S1V1A와 S2V2B가 유사관계다. 그러면 시간적 의미로 해석하면 돼요. 즉, 뭐뭐 하는 동안에. 근데 자, S1V1A하고 S2V2B의 의미가 상반된 경우에는 대조의 의미로 뭐뭐인 반면에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다시 while이란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S1V1 그리고 S2V2 A와 B가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의미인데 A와 B의 방향성이 같은 방향이다. 플러스 플러스다. 그러면 A 하는 동안에 B 하다라는 시간적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 A와 B의 방향성이 서로 상반된다. 예를 들어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를 의미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해석한다? A 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B 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여기서 while은 시간적 의미인지 아니면 자, 대조적 의미인지 판단을 해볼까요? 자, 철학이라는 게 중요한 인사이트, 플러스를 주는데, 자, 이론적인 개념과 보다 폭넓은 윤리적 질문에 대한 귀중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철학은요, 서플러먼트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서플러먼트는요, 보충하다라는 뜻입니다. 임피리칼은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경험에 의한이란 뜻입니다. 자, 철학은 경험에 의한, 경험적인 발견과 실험에 의해 보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결국 이거는 철학의 단점에 관한 이야기죠. 마이너스.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while은, 자, 대조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철학이라는 게 장점도 있긴 하지만 이게 천하무적은 아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닌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A1에 주어진 이 this가 지시대명사가 제시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칭이 안 돼요, 이게. 왜죠? 자,
보충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하려면 여기 this는 이미 앞에서 철학의 단점에 관한 이야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보면 철학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 얘기가 나왔어야 된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다시 말해서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알겠니? 자, 그러면 B1을 한번 보겠습니다. Philosophers tend to ask questions rather than provide definitive answers. definitive는 확정적인 이란 뜻이고요. 자, rather than은 뒤에 거라기보다는 앞에 거 한다 이런 뜻이죠. 철학자들은 확정적인 대답을 제공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경향이 있어요. 대답을 잘 안 해요. 질문을 던집니다. And their contributions often consist of challenging established assumptions and proposing new research approaches. 그리고 여기 대어는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consist of는 무엇으로 구성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철학자들이 기여한 바는 종종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확립된 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새로운 연구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철학자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철학자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그제?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 A 앞에 B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시문이 철학의 장점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B2 보겠습니다. However,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 나왔죠? 하지만, 그럼 여기서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어? 그렇지. 철학의 단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겠지. 알겠어?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A1의 this가 가리키는 건 B2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A는 무조건 B 다음에 나와줘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마이너스 볼까요? 자,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onsciousness. consciousness는 의식이란 뜻이죠. 의식의 본질을 좀 더 comprehensive,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 목적. Close collaboration between philosophy and neuroscience is required. 가까운 콜라보, 협력이 필요한데 철학과 신경과학 사이에 아주 밀접한 협력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철학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그러나 다시 A1으로 가서 이것의 의미는 비록 철학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이게 경험적인 발견과 실험, 여기서 이 경험적인 발견과 실험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뉴로사이언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경과학. 이것에 의해서 보충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야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좀 더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지금 B2의 목적하고 A1의 목적이 똑같은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토론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C의 위치를 우리가 정하면 되겠죠. C가 맨 앞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맨 마지막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이에 올 수도 있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럼 C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Philosophy is particularly important. 자, 철학이 특히나 중요한데, for the interdisciplinary efforts of cognitive science. 인지과학이라는 여러 학문적인 노력에 있어서 철학이 특히나 중요하대요. 플러스. where it helps to bridge gaps between different disciplines and pioneer new ways of research. 자, 거기에서 철학이라는 게 도움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자, gap, 공백을 연결하는데 철학이 도움이 돼요. 무슨 공백?
다양한 학문 사이에 공백을 철학이 메꾸는데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pioneer. 자, 명사로 쓰면 선구자고요. 동사로 쓰면 뭐예요? 개척하다 이런 뜻이지?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다. 자, 새로운 연구 방식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C가 어디에 나와야 돼? 가장 먼저 나와야 되지. 철학의 장점, 철학의 장점, 철학의 장점. 하지만 철학이라고 해서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것의 의미는 철학이 이래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알겠니? 그래서 정답은 C, A, B가 되겠습니다. 36번 정답도 4번. 37번 정답도 아닌데? 4번. 맞나? CBA지, CBA. CBA지. 야, CBA가 되겠습니다. 자, 마냥 어렵니? 선생님은 너희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지. 너희들 이거 이제 이런 거 이제 해야 돼. 겁주려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자, 삽입 문제는요. 순서 문제하고 반대의 접근 방법이 필요합니다. 즉, 단절고리를 찾아야 돼요. 왜 단절고리를 찾아야 합니까? 자, 주어진 문장은 어딘가에 있다가 빠진 문장이에요. 그죠? 그럼 그 빠진 자리에 앞뒤에 뭔가 연결이 안 되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단절고리라고 하고요. 이 단절고리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똑같습니다. 시그널이 있고 두 번째 매칭이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무슨 개념이냐면 자, 똑같은 열쇠를 갖고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잠그기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Sometimes these internal narratives we form not only shape our beliefs and opinions, but also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자, not only A, but also B입니다. 자, not only A, but also B는 무슨 뜻이죠?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이란 뜻인데,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이라는 의미는 A보다 B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A보다 B를 강조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주어가 뭐냐면 these internal narratives we form입니다. 이러한 내적 이야기들이에요. 자, 다시 뭐라고요? 이러한 내적 이야기들이에요. 그럼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내적 이야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이러한 내적 이야기들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게 매칭의 단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자, 우리가 형성하는 이러한 내적 이야기들은 첫 번째, 우리의 신념과 의견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속에 깊게 뿌리 박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A가 B를 형성한다. 자, A가 B를 형성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B의 모양은 A가 결정하는 거지. 맞지?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자, 내적 이야기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우리의 신념과 의견이 달라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A가 B 안에 뿌리가 박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얘가 다시 원인, 얘가 뿌리니까 얘가 결과가 되는 거지.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야? 우리가 형성하는 내적 이야기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지. 알겠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진짜 잘할 수 있어. 난 성공할 수 있어. 자, 스스로에게 이런 내적 이야기를 하면 그런 신념과 의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자체가 뭐가 되기도 한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연결이 된다. 알겠습니까? 나는 머리가 바보야. 의지력도 없고 병신 같아. 나는 제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꾸 이런 얘기 해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의 신념과 의견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너희들의 정체성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20살 넘었을 때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눈이 빨개가지고. 자, 첫 번째 문장 갑니다. 자, 이기세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기세요. 자, 첫 번째 문장 봅니다. While stories clearly dominate statistics from both memorability and persuasiveness perspectives, it's rarely a battle between facts and anecdotes, or even facts and other facts. anecdote라는 단어는 각주에 나오긴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야기. 일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while이 어떤 의미인지, 자, 시간적 의미인지 아니면 대조인지를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스토리가 dominate 한대요. 지배하다. statistics는 통계학 또는 통계 자료입니다. memorability는 기억 가능성이고요. persuasive는 설득력 있는, persuasiveness는 설득력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스토리라는 게 확실히 통계 자료를 지배합니다. 압도합니다. 기억 가능성과 설득력의 관점 두 가지에서 봤을 때, statistics, 통계 자료보다는 스토리가 훨씬 더 압도적입니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기억 가능성에 있어서 통계 자료보다는 스토리가 훨씬 더 뛰어나고, 설득력에 있어서도 통계 자료보다는 스토리가 뛰어나다. 그 다음, 그것이 좀처럼 자, 팩트와 일화 사이의 전쟁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팩트가 의미하는 바는 뭘로 봐야 되냐면 자, 통계 자료로 봐야 되겠고 아넥도트는 뭘로 봐야 되는 거야? 스토리로 봐야 되는 거지. 이 가능성이나 설득력에 있어서 통계 자료보다는 팩트보다는 스토리, 일화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긴 하지만 이게 둘이 경쟁 상대는 아닌 것이다. 알겠습니까? 심지어는 자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에 전쟁도 아닌 것이다. 통계 자료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while은 어떤 의미로 봐야 돼요? 대조의 의미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문장. The real clash is actually between stories. 진정한 충돌은 실제로 자, 스토리 사이이다. 즉, A와 A 사이에 A와 A 사이의 이 충돌이 진짜 충돌인 것이다. 알겠어요? The dominant incumbent and a new challenger. incumbent는 각주에 나왔습니다. 점유자라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죠. 자, 챌린저는 도전자인데 여기서 이 점유자와 도전자는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스토리 기존에 있던 스토리하고 새로 들어온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억 가능성이나 설득력의 관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충돌하는 건 팩트와 스토리 사이가 아니라 뭐다? 스토리와 스토리 사이의 충돌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존에 있던 스토리하고 새로운 스토리가 부딪혔을 때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알겠니?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As storyteller creatures, we routinely form narratives to help us understand the world around us. 자, 스토리텔링 생명체로서 우리는 늘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형성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겠어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썰을 풉니다. 어렸을 때 아빠, 비가 왜 와? 하늘에서 왜 물이 떨어져? 그랬을 때 아빠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응, 해님이 슬픈가 봐. 어, 해님이 아픈가 봐. 스토리를 만드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네 번째 문장 봅니다. When we experience different events or encounter various facts, our minds seek to make sense of them by forming stories around them. 자, 우리 그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사실을 encounter, 마주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데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다양한 사건이나 다양한 사실들이겠지. 근데 이러한 다양한 사건이나 다양한 사실들을 어떻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냐면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양한 사건이나 다양한 사실 주변에 스토리를 형성하는 겁니다. 내적 이야기를 만드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For example, 시그널. 자, 무엇에 대한 예시일까? If you have had some bad experiences with graduates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특정한 대학 출신의 졸업생들과 나쁜 경험을 가진 적이 있다면,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 졸업생들하고 막 그냥 심하게 싸운 적이 있어. 그러면 you may create a negative narrative in your mind. 당신 마음속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지. About people who went to that school. 그 학교에 간 사람들에 관해서. 내가 연대 졸업생들한테 다굴당했단 말이야. 어? 병신이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독수리만 봐도 잡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지. 응? 독수리가 왜 나오냐고? 어, 연대를 상징하는 동물이 독수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건 뭐에 대한 예시입니까? 자, 내적 이야기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사건에 대해 이해하고자 마음이 추구하는 것에 대한 예시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험을 했어. 그러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형성하는 거야.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 여섯 번째 문장. Suddenly you judge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자, 갑자기 당신은 그 대학에서 온 모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어떻게? By what you've experienced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몇 가지 불행한 경우에 당신이 경험했던 것에 의해서, 자, 경험한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판단을 하게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죠? 신념과 의견이 생긴다라는 거지. 그지? 자, 근데 7번 문장 볼게요. 또 예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narratives you have formed around gun control or climate change are most likely related with your political ideology. ideology는 사상이란 뜻이고요. 자, 당신이
첫 번째, gun control, 총기 규제나 아니면 두 번째,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해서 형성한 이야기들은 아마도 가장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 무엇과 당신의 정치적인 사상, 즉 who you are as an individual, 개인으로서 당신이 누구인지, 자, 이것과 가장 관련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건 뭐에 대한 예시냐? 자, 재심은 뭡니까? 자, 우리가 형성하는 이러한 내적 이야기들이 우리 정체성 속에 깊이 뿌리박히게 된다. 정체성에 관한 예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 수밖에 없냐면 6번, 7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알겠어? 매칭이 안 되잖아. 지금 이거의 예시가 정체성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자, 시그널과 매칭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겁니다. 정답률 어느 정도 됐을까요? 50% 아래, 48%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였더라. 그래. 자, 그러면 39번. 자, 문제를 볼 텐데, 39번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앞으로 우리가 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종착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멀리 가야 되고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가늠이 되니까 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선생님도 너무 진지 빨지 않고 그냥 좋게 좋게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좋게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보니까 나중에 좋은 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미안한데 선생님이 좀 수업할 때나 이럴 때 좀 진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 후회 없이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입시 결과를 갖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나아갔으면 진짜 좋겠어. 진심이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사자처럼 그냥 대충 그렇게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아. 39번 삽입 문제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먼저 한번 읽어보고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해서 보셔도 돼요.
이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인 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게, 다른 과목과 차이가 있는 게, 절대평가는요, 이런 문제를 틀려도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영어가 지금까지도 수능 영어가 상대평가라고 하잖아? 예전에는 이런 문제도 무조건 풀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훈점에 따라서 상대평가니까 등급이 나뉘거든.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한 전제는 절대평가에서 이런 무지막지한 문제를 틀려도 되려면 전제는 나머지 문제들, 기본 문제들은 가뿐히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자, 다들 보셨습니까? 다 보여줬나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시문. The difference is that the action in the game world can only be explored through the virtual bodily space of the avatar. Difference, 차이점은 게임 세계에서의 행동은 오로지 가상의 아바타라는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탐구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A video game has its own model of reality.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현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지. Internal to itself. 여기 제기대명사 itself가 가리키는 건 비디오 게임이 되겠고요. 즉, 비디오 게임 그 자체의 내부적인 현실 모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separate from the player's external reality, the player's bodily space and the avatar's bodily space. 자, 분리되어 있는데 뭐가 비디오 게임의 현실 모델이요. 뭐랑 분리되어 있냐면 자, 플레이어의 외적인 현실,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신체 공간, 그 다음에 아바타의 신체 공간, 이 세 가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현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avatar's bodily space, the potential actions of the avatar in the game world, is the only way in which the reality of the external reality of the game world can be perceived. The avatar's bodily space, 콤마, 이거 동격이고요. 그러니까 아바타의 신체 공간, 즉 게임 세계에서 아바타의 잠재적인 행동들이 유일한 방법인데, the only way. 어떤 방법? 게임 세계라는 외적 현실이라는 현실이 인지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뭔 개소리야? 세 번째 문장. As in the real world, perception requires action. 현실 세계에서처럼 인식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문장. Players extend their perceptual field into the game.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인지 영역을 게임으로 확장을 시키고 encompassing the available actions of the avatar. 아바타의 이용 가능한 행동을 둘러쌉니다. encompass라는 게 둘러싸다, 에워싸다 이런 뜻이에요. 다섯 번째 문장, the feedback loop of perception and action. loop이라는 게 고리란 뜻이거든요. 인식과 행동의 피드백 순환고리는 that enables you to navigate the world around you. 당신 주변의 세상을 항해할 수 있게 해주는 인식과 행동의 순환고리는 is now one step removed. 한 단계 제거되어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Instead of perceiving primarily through interaction of your own body with the external world, 당신 자신의 몸과 외적 세계의 interaction,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식되는 대신에,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you are perceiving the game world through interaction of the avatar, 아바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게임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entire perceptual system has been extended into the game world. 전체적인 인식 체계가 게임 세계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방으로 읽어봤는데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답이 뭔지도 도저히 가늠이 안 옵니다. 그죠? 그에게는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 거니까 집중해 주세요. 제시문은 다시 봅니다. The difference is that. 차이점은 that 이하이다. 그러면 이 앞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자, 차이점이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공통점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여기서부터는 무슨 이야기? 차이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겠어? 자, 차이점이 뭐냐 하면 게임 세계에서의 행동이란 오로지 아바타의 가상의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탐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임 세계에서의 행동은 아바타라는 가상의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탐구될 수 있다라는 게 차이점이래요. 아바타 없으면 게임 세계에서의 행동이 탐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공통점 차이점 보도록 할게요. 다시 첫 번째 문장. 비디오 게임이라는 건 그 나름대로의 리얼리티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 모델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비디오 게임 그 자체의 내재적인 현실 모델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플레이어의 외적 현실, 그러니까 진짜 현실이겠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의 신체 공간, 그 다음에 아바타의 신체 공간, 이 세 가지와 separate, 별도인 현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문장. 아바타의 신체 공간, 즉, 게임 세계에서 아바타의 잠재적인 행동들이 유일한 방법이래요. 이게 뭐라고요? 방법이라고요. 이게 뭐예요? in which 관계사절이 결과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바타의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 게임 세계라는 외적인 현실이라는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만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게임 세계라는 외적인 현실은 누구로부터의 외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걸까? 다시. 자, 현실이 인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아바타의 신체 공간을 통해서이다. 자, X, Y, Z 이 세 가지와 별도인 현실 모델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자, Z만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게임 세계의 외적인 현실, 즉 플레이어로부터 봤을 때 외적인 현실이라는 현실이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X, Y, Z 중에 요 Z 별도인 요 Z를 통해서만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비디오 게임이라는 나름대로의 현실을 인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지. 알겠어요? 플레이어의 바들리 스페이스는
이 게임 세계라는 이 현실 모델을 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Y를 통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Z를 통해서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 제시문에서 뭘 찾아야 돼요? 공통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지? 이건 공통점이 아니잖아, 지금. 두 번째 문제. 그지? 자, 세 번째 문장 봅니다. 자, 현실 세계에서처럼 인식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무슨 말이 생략된 겁니까? 게임 세계에서도 이 말이 생략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히 자, 인식은 행동을 요구하는데 똑같이 게임 세계에서도 인식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공통점을 의미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식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A, B를 요구한다라는 건 A 하려면 B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인식이 결과고요. 액션이 원인입니다. 그러면 다시 공통점이 무슨 뜻이냐면 현실 세계에서나 게임 세계에서나 인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액션이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액션이 필요하다. 액션 안 하면 인식을 못 한다. 알겠니? 자, 네 번째 문장. 자, 플레이어는 자신의 인식 범위를 게임으로 확장을 시키는데 뭘 둘러싸면서 아바타의 이용 가능한 행동을 둘러싸면서 질문. 플레이어는 자신의 인식 범위를 게임으로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문장과 연결을 시키면 굳이 아바타의 행동을 둘러쌀 필요는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인식하려면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현실에서건, 게임에서건. 그지? 그러면 플레이어가 자신의 인식 범위를 게임으로 확장시키려면 플레이어의 바딜리 스페이스건 아니면 아바타의 바딜리 스페이스건 둘 다 상관이 없어야 되겠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공통점이라니까? 근데 지금 보면 다시 뭐라고 그랬냐면 자, 플레이어가 자신의 인식 범위를 게임으로 확장시킨다. 인식을 한다라는 건데 알겠어? 게임 세계를 인식하는 건데 플레이어의 신체 공간, 액션이 아니라 굳이 아바타의 액션을 둘러싸면서 게임 세계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플레이어의 액션이 아니라 뭐만 가능하다? 아바타의 액션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세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니? 자, 현실이나 게임 세계에서나 똑같이 인식하려면 행동이 필요해. 그렇다면 플레이어의 행동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게임 세계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어? 근데 네 번째 문장에서 인식을 한단 말이지. 게임 세계로 자신의 인식 범위를 확장시켰다라는 건 게임 세계를 인식한다라는 이야기야. 그지? 그냥 공통점만 있으면 굳이 아바타의 이용 가능한 액션을 둘러쌀 필요는 없잖아.
그 얘기는 뭐야? 플레이어가 스스로 액션하면서 인식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제시문 다시 한번 봐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게임 세계에서의 액션이라는 건 플레이어의 이러한 신체 공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바타의 가상의 신체 공간을 통해서만 탐구될 수 있다라고 했어. 다시 말해서 게임 세계에서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바타의 액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야. 플레이어의 액션은 아무 의미 없는. 알겠어? 그래도 정답은 3번, 4번 사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푸냐고.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금방 끝낼게. 자, 근데 선생님 풀었잖아요. 아니, 당연히 풀어야지, 선생님이니까.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 영어를 여기까지 목맬 필요가 없다니까? 알겠어? 네. 상습 이런 거 무조건 풀어야 돼. 100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돼. 알겠어? 네. 근데 공투평가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아, 이거 모르겠다 싶으면 가뿐히 넘어가도 돼. 다만, 다른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충분히 정확하게 풀었다라는 자신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른 수능에서 영어가 최소 2등급 80점 이상만 넘으면 돼. 근데 내가 확실하게 푼 게 이미 계산해 보니까 80점이 넘었어. 그러면 이거 갖고 안달붙달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 수능 영어가 1등급이 필요해.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 풀고 딱 계산해 보니까 90점 충분히 넘었어. 다른 거 확실하게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어. 이런 문제는 아, 못 풀겠다. 그러면 그냥 찍으면 되잖아. 그지? 국어나 수학 또는 탐구에서는 이러지 못해. 상대평가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럼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즉, 일정 수준의 점수만 내가 확실하게 넘겨놓으면 되니까, 알겠어? 네. 필요한 점수만 딱 하면 되니까, 이거를 미리, 먼저, 메이킹을 해놓고, 알겠어?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라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고3이야? 대학 들어가야 돼, 이제. 근데 영어도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어는 포기하고 가는 게 맞아. 대신에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은 확 줄어들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 빠르면 빠를수록 미리 먼저 열심히 공부해놔야 된다. 알겠어?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선생님은 설명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풀어야 되는 거지만 너희들은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어. 알겠어? 하면 좋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럼 빨리 미리 먼저 빨리빨리 단어 외우고 정확하게 모의고사 푸는 연습 해 놓고 하면 정말 좋다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단어 외우는 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단어 외우는 건.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단어를 열심히 외우는 습관을 길들이셔야, 어? 감당이 된다고. 알겠니? 앞으로 영어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위권의 마침표예요. 상위권의 마침표야. 진정한 상위권이 되려면 국어, 수학, 뭐 다른 과목 잘하고 영어까지 잘해야 변별력이 생기는 거야. 상위권은 이제 국어, 수학이 아니라 영어에서 판가름이 날 거야. 영어까지 잘하면 진짜 상위권. 영어는 포기하고 다른 과목만 잘하면 위태위태한 상위권. 무슨 말인지 알아? 만약에 내가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다 못한다 그러면 영어는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 이거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 외국어잖아. 그지? 항상 다른 과목은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열심히 해도 하는 게 성과가 좀 잘 보이지. 자, 그래서 정리해. 그럼 영어 공부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아니야.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고. 지금, 미리. 알겠어요?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영어 공부하지 마, 이제. 영어는 그냥 조금씩만 해도 돼. 단어만 외워, 그냥. 외웠던 거 그냥 계속 그냥 외워. 괜찮아.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게 될 거야. 어. 난 그런 거 얘기를 되게 잘해. 알겠니? 보통 영어 선생님은, 야, 그래도 영어 끝까지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나는 너희들 대학 보내는데 진짜 프로가 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자, 어쨌든 여기까지.